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양시장이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우리 시장도 갈 곳을 잃은 것처럼 계속해서 휘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지만 2620선은 잘 지켜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를 기점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853선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와 함께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이나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023772번에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인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이죠?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중요한가요? 오늘 여자가 주는 날인데 제가 주세요. 선물을 준비는 못했지만 네. 오늘 전문가님과 이렇게 선물처럼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을 선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물질적인 풍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발렌타인데이인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달달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것이 어느 정도는 반감이 있었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847.37포인트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거래일 순으로 총 5거래일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겠죠. 5거래일 동안 과연 847.37포인트 위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냐가 다시 한번 코스닥이 지수가 상승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PBR 관련주, 그리고 초전도체,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나 CXL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가미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며칠 안 있으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재료가 소멸되는 내일 저출산 관련주들까지 같이 보시는 시장을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좋았다고 내일 또 좋을 것인가 라는 의문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내일까지는 상승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쪽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A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나 오늘도 강했었다라는 겁니다. 그중 이렌시스는 어제도 시간의 상한가, 오늘도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내일 시장의 기대감까지 한 번 더 증폭을 시켰지만 2거래일 연속으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보다는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렌시스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우리 시장에 오르고 내림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고민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은 저희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772번에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 전화로는 02377-2번에 0279번 그리고 문자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첫 종목은 아시아나 IDT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2,8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또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사실 52주 신고가를 찍어주고 오늘은 18% 급락이 나와요. 정말 약간 네네. 어지러운 종목인데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드릴까요? 지금 매수가가 많이 높으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면 매수가 잘못 잡으셨다는 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결국 재료 소멸입니다. 이유까지 승인이 된 마당에 물론 부분적인 승인이지만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대한항공보다도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LCC 관련주들입니다. 저가항공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언제 매수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구간에서도 익절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으니 그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신 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매수하셨어도 수익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못하신 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자리에서부터 잘못됐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시간 외에서도 제 생각에는 빠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 내에서도 마이너스 1.2% 정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9,000원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어 준다면 괜찮겠지만 1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최종 손절선은 18,3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손절은 칼같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종목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내 본전 부근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익절하시거나 약손절을 하시더라도 탈출하시는 게 답이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본 종목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 18,300원 선 잘 지키시면서 대응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시청자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한국 무브넥스고요. 6,500원에 10%예요. 네. 한국 모브넥스 매수가 6,5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네네. 사실 현기차와 함께 조금 올라가 줄 것 같았는데 지속적인 좀 하락이 연말부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어떤 네. 전략 세워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엊그저께에서 온 것 같은데요. 엊그저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다 생각하고 매수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닥은 네네. 저는 한 6,300원, 200원, 300원 정도를 봤는데 네네네. 그것까지 가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6,500원에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격 한 그래요? 자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네. 5,800원대까지 내려올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런데 그래요? 여기까지 네.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무브넥스는 결국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고삐가 풀려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저 PBR 맞습니다.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죠? 네네.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는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 6,500원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네. 되고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네. 시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고 있느냐?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어서거든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서 거래대금만 붙어주면 주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올라갈 네.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주가를 크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토해낸다면 그 물량을 받아먹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 예. 하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8,000원 초반대에서는 익절을 하셔야 돼요. 아, 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8,160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데 8,160원 가기 직전에 모든 네. 물량을 다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네네. 무브넥스가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큰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매출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죠. 예. 그리고 네네. 영업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너무 길게 이어지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8,16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8,000원 초반 혹은 8,000원까지밖에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네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에 주가가 더 올라가서 9,580원이 전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네. 무브넥스는 이번에 수익 실현을 잘 하시고 8,000원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7,900원 단부터 익절하시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네네. 나서 주가가 내려올 때 어디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느냐? 4,200원. 예? 얼마요? 4,200원이요. 아, 네. 지금 보시면 4,270원으로 과거의 고점이었었던 가격이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네네. 여기까지 못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글쎄요,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현대차 얼마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차가 28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 예. 15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반토막 내려왔잖아요. 현대차도 네. 내려왔는데 네. 한국 무브넥스가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주식 자체가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박스권의 매매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아, 기업이 네. 튼튼하고 좋아도 주가가 올라갔으면 내려오는데 한 종목 또 보여드릴게요. KG ETS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KG ETS는 36,6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10,000원 초반대거든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은 매출액이 5조 가까이 나와요.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랑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12배나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그리고 영업이익 1년치가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네네. 기업도 내려오는데 한국 무브넥스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입절하고 한국 무브넥스로 수익을 다시 만든다면 저는 이 종목 4,300원 아래까지 안 내려오면 추가 매수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6,500원이 저점이다, 여기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건 이번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 주가가 네. 5,000원 깨고 내려가고 4,500원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 네. 4,300원 아래에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8,000원도 못 넘어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7,900원부터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시면서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네. 4,000원 중반 아래로 내려갔을 때 새로 진입하신다면 우리가 수익 구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때도 마찬가지 8,000원 넘어갈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이해가 네. 되세요?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구나. 수익을 많이 못 내시더라도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도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죠. 예, 파두입니다, 파두. 파도요. 예, 네, 매수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4,000원에 10%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스터리 유니콘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작년에 정말 뜨거웠던 기업이었습니다. 파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미 뉴스가 파닥에 나온 다음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파두가 가지고 있었던 악재가 뭐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예. 그 내용 한 번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 같이 들으실 수 있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장됐을 때부터 조금 매출이 좀 뻥튀기 논란도 좀 있었고. 네네. 예, 그래서 악성적인 기사도 좀 있었고. 네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 궁금한 거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시간이 한 6분 정도 빠졌는데. 네네네.
최근에 3일 동안은 그 외인이 매수를 해서 지금 보면 한 60만 주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예, 요것을 이거 매수가가 지금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간은 좀 여유는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지금 파두를 24,000원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저라면 이 종목은 악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들어갔을 거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소멸됐다. 그 악재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그래도 이빨이 빠졌었던 가격 구간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29,000원까지 오겠지.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은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악재로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영업이익 뻥튀기 있었죠. 두 번째, IPO 대여였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무산될 정도로 이 기업은 성장 가치가 부족하다. 그런데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서 아직까지 그래도 끈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파두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었는데 최근에 주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파두가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라면 지금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본전 가격 올 때까지는 이 종목은 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 왜냐하면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관련주, CXL 관련주 그리고 지금 샘 알트만이 방한하면서부터 나오고 있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파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지나쳐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예. 어차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파두가 24,000원을 넘어갔다가 주가가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뻥뻥뻥 튀어나오면서 거래대금 빵빵빵 붙으면서 음봉이 나왔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시간에서 지금 6%가 빠졌는데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볼 것 같아요. 시간에서 빠졌으면 내일은 갭이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자리는 18,970원이에요. 그러면 19,000원까지 잡아놓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에서 빠졌으면 시간에서 빠진 만큼 시초가가 내려갈 거고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더 내려갈 텐데 주가가 내려갈 경우에 외인들이 매수하느냐 혹은 주가가 시초가 기준으로 종가가 높이 끝날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느냐 이 두 가지 포지션인 거예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건 시간에서 일부러 장난질 쳤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더 털어내려고. 그런데 시가 대비 종가가 높이 끝났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 그것도 장난질 치는 거예요. 외국인들 털고 나갔으니까 너네 주가 빠지면 거기에서부터 위험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너네 내일부터 던져가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파두는 본전까지 상승할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아직은 손절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이고 이미 시간 내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내일 시간 내에서 빠진 만큼 2만 원 깨진 다음에 손절하기도 아깝죠. 예. 거기에 19,000원이라는 지지선이 아직까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18,970원, 19,000원을 내일 이탈하고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음에도 그날도 마찬가지로 19,000원 이탈한다면 그 자리는 손절해 볼 수 있겠지만 모든 물량을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손절해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하지만 24,000원까지 못 올라갈 거라면 여기까지 주가가 안 올라갔어야 정상이에요. 못 갔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파두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고 있는 세력들과 큰 손들은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2만 원 초반대에 형성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전 가격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이 종목은 큰 수익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24,000원이시니까 24,100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BEP 가격이 되시겠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연결 주셨을까요?
MDS 테크요. MDS 테크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980원 20%요. 네, 좋습니다. MDS 테크 20% 비중으로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DS 테크 감사합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되고 네. 엔비디아 관련주고 엔비디아가 요즘 잘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나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겠어요? 이후에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고견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자, 비중이 그래도 10%시면 좀 더 장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비중이 그래도 20% 정도 되시니까 저는 1차 매도 자리를 2,400원 정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더 크게 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종목 네. 보시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종목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도체, AI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랑 섞여져 있는데 네. 지금 매수 가격은 너무 괜찮으세요. 하지만 예. 올라갈 때 한 번에 네.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떤가요? 네. 올라갈 때 첫 번째 능선 넘어가고 쉬었다가 두 번째 능선 넘어가고 쉬었다가 세 번째 능선 넘어가면서 피날레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2,400원에서 1차 매도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2,400원까지는 한 번에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예. 그 가격을 넘어가고 나면 2,550원 정도에서 저항 가격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 부딪히고 일부 능선에서 쉬어가게 된다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2,100원 정도에. 그러면 익절했던 10%를 다시 2,100원에 불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는 2,400원 능선을 넘어가면서 2,550원의 저항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열려져 있는 가격 구간은 2,700원까지 열려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템포를 밟아가면서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네. 익절 가격이 2,400원으로 잡아 놓으시되 한 번에 네. 2,400원 넘어가고 2,550원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은 그대로 2,650원 넘어갈 때 익절하면서 이 종목은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말씀대로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한 번에 안 네. 올라간다면 2,100원이 추가 매수 자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요. 예, 네, 많은 분들께서 같은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71만 원,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50%요. 50%요. 네. 전문가님 50% 비중이 나왔습니다. 바로 네.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게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10월 이전이세요? 작년 10월 이후세요? 이 후로요. 이후예요? 예,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되면서 주가 올라갈 때 매수하신 거세요? 예. 아이고야. 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냥 2차 전지라고 들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우선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가격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이 종목은 종가 기준으로 48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좀 눈물 나시겠지만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얼마요? 48만 원이요. 아유,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긴 했잖아요. 예, 구정 전부터 올라왔었는데 그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는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2차 전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오히려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주가가 살아난다면 71만 원까지 도달하는 거는 큰 욕심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주들은 또 내용이 하나 있죠. 액면 분할하겠다는 내용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액면 분할이 됐을 때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가가 빠질 수 있겠지만
71만 원의 가격이 변화가 되면 그래도 71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 그 정도 되실 텐데 거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네. 액면분할 되기 이전에 48만 원을 이탈해버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더 끌려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절하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에코프로 3년 이상, 지금부터 3년 이상 보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글쎄요. 지금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묻어둘 수 있다라면 이 종목은 기다리시는 게 답이에요. 예.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리튬 가격이 인하되면서부터 종목들의 주가가 다 빠져내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량도 엄청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테슬라, BYD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하게 찍혀지고 있죠. 예. 근데 올해 지속될 거예요.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어요. 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야 새로운 기술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지만 지금부터 구매해야 되는 구매자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실사용을 하면서 이 전기차를 샀을 때 내가 내연기관 차량들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3년 정도는 기다리면 에코프로, PM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다시 원점까지도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159만 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허락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지만 기다리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60만 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71만 원이라면 나쁜 가격은 아니셔서 웬만하면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오늘 얼마에 갔어요? 오늘 62만 2천 원까지 왔거든요. 아이고. 아직 좀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시죠? 예.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디오, 디오요. 매수가랑 네. 비중 알고 계실까요? 네, 22,200원에 15%입니다. 네, 좋습니다. 디오 사실 작년부터 계속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데 바로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종목 왜 사셨을까요? 방송 보고 네. 좀 생각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디오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상세히 잘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야, 그걸 좀 알고 가셨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자, 첫 번째, 네. 디오는 지금부터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임플란트 쪽만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왜 임플란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오스템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장 폐지됐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디오의 매수가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디오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못해도 3만 원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고점이 아무리 네. 낮아지고 있어도 네. 네. 거기에 비중이 15%시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3만 원에서 물량의 10%만 매도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물량은 혹시라도 37,000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보유할 것 같아요. 예.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영업이익이 2020년에 적자였다가 2022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기대감이 꽤나 높아요. 그리고 네.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디오의 주가는 3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원까지는 매도하고 싶다. 이거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올라가다가 눌릴 것 같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3만 원까지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3만 원 넘어서 입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계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한화 오션이요. 한화 오션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알고 계실까요? 네, 27,004원에 10%입니다. 네, 10% 한화 오션 27,004원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매수하신 네.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방송 보고 저기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샀습니다. 좀 초보라서요. 그러면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제 수출 선박 만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시네요. 자, 그러면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릴 거예요. 네. 수출 선박 관련주, 조선업을 하고 있는 관련주들과 운항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해운주라고들 하죠. 그렇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파가 많이 차 있지만 국내에 있는 인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와서 해운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캐파를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운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배로 운항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으로 봤을 때는 이민청이 빨리 설립이 돼가지고 외국인들 노동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오션은 조선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고 또 해운주들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올라가기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신데 이번에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왠지 이번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올라갈 때에는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29,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오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로나 때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2021년과 2022년에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2024년에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매우 높기는 하나, 혹여라도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27,000원을 넘어가는 시기를 언제까지 길게 봐야 되냐면 올해 말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1년 정도만. 네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다면 네. 저는 목표가 조금만 높여드릴게요. 3만 원까지. 네. 3만 원 넘어가신 다음에 전량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3만 원을 넘어갈 때 물량의 절반만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3만 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3만 원 넘어갔을 때 절반만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3만 5천 원까지 지켜보시면서 익절하실 수 있으시다면 1년만 2025년 2월 달까지 목표가는 도달할 테니 그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익절하시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만나뵐 수 없었는데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늘 재치가 있으신 저희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878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에 앞서서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공략하셨는지도 궁금한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설명드렸었던 이렌시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연결성이 있는데 지금은 삼성 관련 연결된 종목들 중에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 시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제품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에브리봇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로봇 청소기다. 그런데 물걸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 종목을 지켜보시고 투자 관점 잡아보시면 된다는 설명인 거죠. 자, 2020년 삼성전자의 인수설에 의해서 삼성 로봇 관련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렌시스 모두 다 뭡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적극적인 M&A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와 결을 달리할 것인가? 아니죠. 반도체를 이용해서 AI, 로봇 관련된 사업에도 뛰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팩트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분을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연내 59.94%까지 확보하고 사명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같은 결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에코프로, 셀트리온, 포스코 관련주들과 함께 삼성도 이제는 관련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확한 삼성층의 입장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진 않았겠지. 하지만 확정할 거잖아.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에브리봇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2일 날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24,800원입니다. 그런데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때는 무엇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였느냐? 저PBR 관련주들이 들성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수가 그렇게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한참을 조용하던 종목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기준봉이 나오고요. 또 기준봉이 나오고요. 또 기준봉이 나오면서까지 끌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기법이 떴으면 깡! 뜨면 뭐 하면 됩니까? 매수하면 그뿐이죠. 그렇게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에 온다라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토르 기법이 포착된다라고 무지성으로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테마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테마의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옥석 가리기에서 통과된 종목만 진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거래일 동안 70%가 넘는 수익이 나왔어요. 최대 수익률이 59%가 아니라 차트에 보여져 있는 70.77%의 수익이 나왔다는 걸 기억해 주신다면 이 종목 아직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가가 이탈된다면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아직까지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전일에 화요일 날에 시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다. 어떤 종목과 같이 보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이렌시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란 거예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2방 연속으로 간다고요?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서 잠잠하다가 점상을 가는 경우는 여러 번 봤겠지만 시간에서 이거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는 경우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지만 신규 투자자의 관점으로서는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설명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PMT입니다. 1월 10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방송을 했었고요. 31일 날 첫 번째 리뷰가 진행이 됐었는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 국내 유일 3D ME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부품 관련주 중에서 결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PMT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많이 흔들렸습니다. 포착되고 나서도 흔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그때부터 무엇이다? 확실한 상승이 나온다.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양봉이 나오길래 리뷰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갈 겁니다라고. 그래서 리뷰를 하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꺼림칙한 것 무엇입니까? 가장 꺼림칙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양봉이 나오면 계속 가든가 그 다음날 다 빼고요. 그 다음날 또 올려놓습니다. 근데 또 뺍니다. 그리고 올릴 차례인데 윗꼬리만 달리고 눌렸습니다. 왜 눌렸겠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일까요? 아니죠.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세력들의 장난질처럼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왜? 거래량, 거래대금에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 줄어들었는데 변동성이 5% 이상씩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 죽어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본격화만 될 수 있다면 PMT의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10,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휩소 현상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게 제 투자 관점인 거고 PMT를 보는 매수 투자 관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7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오늘의 시가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겠죠. 왜? 퐁당퐁당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퐁당퐁당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붙고 있지 않다는 건 장난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가 아닌 오늘의 시가 아래로 주가가 빠져내려온다면 아무리 고점이라 하더라도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놓치기엔 아쉽다라는 설명을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TSE입니다. TSE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등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인터페이스 보드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점유율이 3위예요. 말 다 했죠.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크게 성장을 해왔고 반도체 판매량으로 전 세계에서 얼만큼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텐데 글로벌 3위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한 가지만 보면 되는데 TSE 주가의 위치가 바닥 구간일 것이냐? 바닥은 아닙니다. 디램, 프로브카드 국산화에 따른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42% 정도 증가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건 최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줄여서 보느냐? 확실하게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그래도 20%가 증가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것도 같이 보는 거죠. 반도체 8대 공정에 필요한 테스트 부품 3종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테스트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만큼 로스율을 줄여내야 우리가 그만큼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공돌이였죠. 뭐 하는 회사 공돌이었습니까? 핸드폰 만드는 회사. 그런데 FPCB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었던 건 손실률이에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노트 4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만들면 뭐합니까? 불량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률만 줄일 수 있다면 도급 계약을 했던, 사급 계약을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2차 벤더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죽어나는 거죠. 왜? 불량률이 높아지면 그걸 누가 떠안습니까? 하청업체가 떠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청업체가 떠안는 부분을 삼성이 벤더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뭐 합니까? 8대 공정에 필요한 테스트 부품을 모두 만든다. 그렇다면 TSE의 거래처들은 벤더사뿐만이 아니고 하청업체까지 모두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SE의 매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프로브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고영, JT, 펜트론, 프로텍 등이 있는데 펜트론입니다. 펩트론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영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고영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도 하지만 이곳이 1차 상승 파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넘어갔어야 2차가 되는 것이지 못 넘어갔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 여기를 1차로 볼 수 있는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가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매수하기 너무 좋은 3차 파동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검은색 지지선의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그 가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JT인데요. JT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지만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닥 구간인 것 같으나 아직 한 발 더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관련주의 업황이 살아난다고 JT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트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고점을 만들었을 때 1차 상승 파동이었습니까? 맞죠? 1차였을 텐데 이 1차라는 걸 언제 판단합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그죠? 2차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1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가다 멈췄으면 뭡니까? 1차라고 볼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1차, 2차, 3파, 4파, 5파 다 나왔습니다. 엘리어트로 봤을 때 이 종목 여기까지 끊어보면 모든 내용이 다 나왔다면 여기서 다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파동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점까지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파동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트론은 매수하기 좋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TS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바닥 구간은 아니다. 왜? 바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려면 이 자리였어야죠. 그런데 그 바닥의 저항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 57,8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박스권의 중단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 그리고 익절해야 되는 가격 구간은 이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진 않겠죠. 하지만 20%가 1차 매도 자리로 잡아볼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르 기법이 과거 시점에 떴었던 가격 구간이 저항을 받다가 지지가 되면서까지 연출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올라간 가격을 오늘 종가에 돌파시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기법이 깡 뜨면 이 자리는 무엇이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치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TSE는 파란색 저항선으로도 기법의 자리의 종목으로도 테마 종목으로서도 매우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TSE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공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